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프랑스가 파병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한 2,000명가량의 여단급 전투병력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터져나왔습니다. 굉장히 고위층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대가 갈 것이고 어떤 임무를 띠고 갈 것이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이렇게 되면 이 프랑스군을 러시아가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프랑스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쩌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국방비를 3배로 올렸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 뭐 하냐? 빨리 더 올려라. 그리고 무기 빨리 더 사라. 2, 3년밖에 시간 없다. 2, 3년 후면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다 분석해 드리면서 또 제가 한마디 드리면, 최근에 우리 국방TV를 플레이를 하면 또 군사TV도 마찬가지고 테무라고 하는 이 광고가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옵니다. 드론을 공짜로 준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이건 뭐냐 하고 알아보니까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국제 우편 뭐 어떤 그 협정에 의해서 정말 황당한 희한한 정말 이건 파기해야 되는 그런 협정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우편 요금, 즉 택배 요금을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지금 우리에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예,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여러분들 뭐 회원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은 신인기대 국방TV 또는 군사TV가 선택해서 광고를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요즘 전쟁 이야기 하다 보니까 드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구글 알고리즘에서 집중적으로 여기다가 연관해서 광고를 집어넣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보면 좀 불쾌해요. 그래서 그 중국 온라인 쇼핑몰 어떤 가입하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잘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라크가 세계 최초의 수리온 도입국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이라크 국방장관 일행이 오늘 수리온 헬기의 구매를 위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세부 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타베트 알바시 이라크 국방장관 일행이 오늘 오후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KUH-1 수리온 헬기의 구매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사측이 3월 20일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오늘 카이 서울 사무소에서 경영진과 이라크 국방장관 일행의 미팅이 있었으며, 국산 헬기 KUH-1 수리온 첫 수출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UH-1H 기동 헬기 15대와 가동이 어렵게 된 러시아제 밀8 계열 헬기 40여 대를 보유 중인 이라크는 이들 헬기를 60여 대의 신형 헬기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수리온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라크 육군 항공사령관이 수리온을 직접 탑승한 후 구매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가 구매를 희망하는 수리온은 수출용 KUH-1E 모델로 엔진과 동체가 강화되었고 전천 후 비행을 보장하기 위한 신형 센서 체계, 탈부착식 스터브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수리온의 최신 개량 모델입니다. 이라크는 T-50IQ 24대를 구매해 현재 사실상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데요. 이라크 측은 T-50IQ 운용 기간 중 보여준 한국 측의 탁월한 군수 지원 능력에 호평을 쏟아내며 한국산 항공기 추가 구매를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가 수리온을 구매할 경우 최초 수출이자 최대 수출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부디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어 중동 지역 회전익기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리온 제가 사실 뭐 굉장히 비난하고 뭐 이런 디자인이냐 라고 뭐 고릴라 콧구멍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기종이 수리온인데, 이게 지금 국제정세 등등에 의해 수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라크 육군 항공 사령관이 와서 수련을 탔어요. 그리고 지금 3월 오늘 점심 서울에 카이 사무소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라크 국방장관이 와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라크는 이 수련을 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있어요. 왜냐? 일단 후세인 정권 축출로 친미 정권이 들어왔을 때 미국의 F-16 전투기도 사고 우리 한국의 T-50 훈련기도 샀는데 이 T-50이 사실은 FA-50 버전이에요. 공격기 전투기 버전이죠. 뭐 그렇게 사고 뭐 친서방 행보를 보이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반미로 돌아섰죠.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나가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싫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UH-1H 미국제 헬기 부품 공급이 얼마나 잘 될지 보장이 안 돼요. 거기다가 굉장히 노후됐죠. 그리고 러시아의 밀8 뭐 세계 최다 생산된 기동 헬기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캐사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 제재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 구매할 수가 없어요. 부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또 러시아도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출해 줄 부품도 없어요. 자기네들 헬기 부품 돌리기도 힘든데. 그러니 이라크는 도로가 우리처럼 발달해 있지 않고 국토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이러다 보니까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할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많겠죠. 그리고 VIP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나 이 정도 수준 아니더라도 고위급들이 이동할 때 헬기를 타야 할 소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제도 안 된다. 왜? 반미니까. 또 지난 IS와의 그 전투 때 보여줬던 이 미국 로키드 마틴의 행태를 보면 미국은 못 믿겠다. F-16하고 FA-50 같이 있는데 F-16을 정비 담당하는 로키드 마틴 정비사들은 위험하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카이 이 기술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계약기간 동안 계약 이행을 다 해줬어요. 미국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위험하다. IS들이 언제 우리를 테러할지 모른다 하고 다 가버렸어요. 한국은 끝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서 야, 그때 그 회사가 뭐지? T-50 카이. 그래, 카이가 헬기를 만들지? 그런데 지금 러시아제는 못 사고 미국제는 사기 싫고 그리고 중국제는 믿지 못하겠고 왜? 그냥 뭐 군인들만 타라고 하면 야, 니들 그냥 중국제 값싸니까 그거 타 하겠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급들 자기네들이 타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차나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은 가다가 서면 뭐 고쳐 하면 되겠지만 중국제. 그런데 이게 헬기는 가다가 고장나면 바로 출하되니까 자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헬기는 믿을 수 있는 걸 사야 되겠다. 자, 그러면 유럽제, 중국제는 못 믿어서 안 되겠고 이제 VIP들 자기가 타야 되니까 유럽제 이거는 뭐 너무 비싸고 너무 또 덩치가 크고 NH90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폭망한 기종이고 그리고 프랑스의 푸마 슈퍼 푸마 이런 건 너무 덩치가 크고 비싸고 그럼 뭐야 한국 그래 IS 준동할 때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정비를 잘해줬어. 그래서 가서 한번 타보자. 일단 그거 프랑스제 구형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가서 한번 타보자. 타보니까 좋아. 저도 이거 수련 여러 번 타봤는데 승차감이라고 표현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승차감이 블랙호크보다 훨씬 좋아요. 아주 부드러워요. 정말 이야 뭐 로터 들어가는 소리가 새 거라서 그런지 정말 부드러워요. 블랙호크를 타면 탕탕탕탕 소리가 나는데 이건 뭐 숭숭숭숭숭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 육군 항공 사령관이 흡족했겠죠. 오케이 해서 지금 오게 되는데 뭐 60대 저는 여기 VIP 수송용 플러스 또 이 날개에다가 무장 뭐 이런 거 해서 제법 많이 팔지 않겠나. 여기 무장해서 건시병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60대 팔게 된다면 어쩌면 앞으로 미국은 싫고 러시아는 살 수 없고 중국은 못 믿겠고 유럽제는 너무 비싸고 이런 나라들이 어쩌면 대안으로 이 헬기를 구매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데 제가 수련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이 향후 3년 안에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토 최일선에 있는 국가들은 유럽 각국이 당장 국방비를 늘려 무기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최근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6년 또는 27년 중에 나토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들의 대규모 군비 투자가 시급하다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월 19일 경고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국방 예산을 현재의 2배 이상인 GDP 대비 3%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라며 러시아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급격하게 전시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며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경고가 나온 것처럼 2026년 또는 27년에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유럽에서의 전쟁은 없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라며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를 생산하고 탄약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국방비를 늘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GDP 대비 1% 남짓이었던 폴란드 국방 예산은 현재 4% 수준까지 늘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5%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최근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연이어 워싱턴을 방문해 유럽 방위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지도자들이 안보 분야에서는 단결하고 있다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향후 3년간 시정 무기 도입과 탄약 비축을 크게 늘릴 계획인데요.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증액된 국방비를 국방 목적이 아닌 방산업체 이익을 위해 지출할 생각을 하고 있는 서유럽 일부 국가들의 지도자들 언제쯤 정신을 차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러시아가 2027년 이전에 26년, 27년 이때 유럽을 침공할 것인데 나토 대비해야 된다. 2-3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당신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건데 자, 이 폴란드는 전쟁 이전에 2021년도 국방 예산이 18조 3,300억 원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지금 24년 현재 이 국방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정식 국방 예산이 있고 지금 뭐 급하니까 특별회계 마구마구 들어오죠. 그 특별회계 포함해서 무려 53조 2,200억. 그러니까 국방비가 3배로 늘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국방 예산이 정식 국방 예산은 GDP 대비 3.1%. 그런데 특별회계 포함하면 GDP 대비 4.2%. 이제 곧 한국산 무기 확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GDP 대비 5%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서유럽은 이 나토의 협정에서 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나토와의 이 협정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하기로 다 약속했어요. 그걸 뭐 다 지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지금도 절반 이상의 국가가 GDP 대비 2%가 안 돼요. 그걸 꼬집으면서 두다 대통령이 3%까지 올려라. 2%가 문제가 아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이전의 문제였고 지금은 3%까지 올려라. 그리고 이건 뭐 우리 업체 뭐 옆나라 업체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냥 빨리 무기 도입해라. 2-3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왼쪽이 두다 대통령, 오른쪽이 투스크 총리인데 서로 지금 정당이 다르죠. 반대 정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있어서 나라 살려야 되니까 이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투스크 총리는 선거운동할 때는 내가 집권하면 국방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권하고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죠. 나라 살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 폴란드가 이런 식으로 서유럽
다 국방 예산 올려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K2PL 또 K9PL 이런 무기들 폴란드가 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라 이거죠. 그거 사라. 왜? 지금 이것보다 싼 게 어딨냐. K2PL 지금 폴란드가 우리 거 집도해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인프라하고 이런 거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대당 한 250억 정도에 샀어요. K2 전차.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직접 만들면 100억대 초반에서 만들어요. 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거 사라 이거죠. 독일제 전차들 450억, 500억 해요. 그걸 왜 사냐? 우리 거 사라. 성능도 더 좋잖아. K9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폴란드에 부품 공급하고 로얄티 받고 뭐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서유럽 국가들 제발 정신 차려서 러시아가 진짜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이 발트 3국, 나토, EU 국가를 침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정말 현실적인 위기감 가져야 됩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침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빨리 국방 예산을 올려서 우리 한국제 무기와 폴란드제 무기 많이 사기를 바라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이 서유럽 프랑스보다 전쟁의 위기가 더 약합니까?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비를 GDP 대비 2.6%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는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이미 파병해 전투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사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단급 전투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유럽이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견해 교전 행위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2천여 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나르시킨 러시아 해외 정보국장이 현지 시각 3월 19일 밝혔습니다. 나르시킨 국장은 지금의 프랑스 국가 지도부는 자국 국민의 죽음이나 장군들의 우려에 별 관심이 없다라며 우리 첩보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부대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 파병 대상 병력은 약 2천여 명 수준으로 프랑스는 이렇게 큰 규모의 부대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우크라이나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면 러시아군의 정당한 우선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르시킨 국장은 프랑스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비공식적으로 파병 중이고 프랑스 국방부는 병력 손실을 비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다라며 사망한 프랑스군의 숫자가 프랑스 정부가 설정했던 기준치를 초과했고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하면 반전 시위를 촉발하지 않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독일군 수뇌부의 발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정상의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공대지 순항미사일 운용 지원 병력 정도로 알려진 프랑스군 파병 수준이 전투병력 파병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러시아와의 충돌 격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이 나온 직후 나르시킨 국장의 정보는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대량 허위 정보 전술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미 여러 경로로 파병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파병 준비 정황은 물론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지 앞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군 지금이야 그동안 영국과는 달리 영국은 미국하고 계속 전쟁을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왔죠. 근데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였던 나라들 관리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왔는데 이 프랑스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투 중이다. 그리고 사상자도 있다. 그걸 지금 반전 시위 일어날까봐 프랑스 정부는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한 거죠. 바로 러시아의 해외정보국 SVR 국장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2천여 명 규모의 파병 부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데 2천여 명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프랑스 외인 부대가 있습니다. 그 외인 부대 병력 또는 공수연대 병력 이런 부대 경보병 부대들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프랑스가 정말
뭐 자포리자 뭐 이런 데서 아우디우카 이런 데서 싸우려고 그런 부대를 보내나?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상장비 방산업체인 넥스터, 이 넥스터가 세자르 자주포 등을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 공장 건설, 그리고 나중에 공장이 운용되는 그 상황에서 이 프랑스 공장을 지켜주기 위한 경비 경호병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러시아는 거기를 공격한다고 했죠. 그러면 방공 무기도 갈 것이고, 또 러시아의 특작부대가 오면 경보병 대 경보병 하면 서로 간에 또 사상자가 크죠.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장갑차 같은 기계화 부대도 장비도 좀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국가이익, 즉 넥스트 같은 방산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해서 프랑스군이 죽었다. 자, 이러면 이게 프랑스는 참을 수 없게 되는, 또 참아서는 안 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형성되죠. 그러면 이게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00년 후 3차 세계대전.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바로 우크라이나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수호 24 공격기에 이렇게 스칼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스칼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이 요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스칼프 미사일의 운용을 돕기 위해서 프랑스군이 가 있다라는 설들이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뒷모습이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군복,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입는 멀티캠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자, 이 사람 프랑스일까 우크라이나일까? 아, 프랑스일 수도 있지. 러시아 니들 우리 기지 함부로 때리지 마. 자, 이런 좀 약 올리는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서로 지금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될지, 정말 프랑스가 2,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